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2월 27일 발표했는데요. 저도 오늘 우한폐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청와대는 중국인 특별 입국 절차가 잘 작동하고 있고 중국인 입국이 우한폐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한에서 들어오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게 2월 4일입니다. 중국은 그 전에 1월 23일 후베이성 우한에 대해서 봉쇄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게 1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이 무려 53만 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1월 23일에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됐고요. 대한의사협회의 1월 26일 성명, 또 입국 전면 금지 재차 촉구도 있었고 완전 묵살되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만 해도 수만 명이 완전 무방비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도 매일 10,000명 이상씩 들어왔고요. 이때 벌써 중국에는 1월 3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170명, 확진자도 무려 7,711명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원이 20만 명 넘으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와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이 나오는 3월 4일까지 입장을 유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1월 20일 우한에서 귀국한 54세 한국인이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확진자들 동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언론들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중국의 확진자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일 수 있다는 동영상, 또 무증상 환자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우한으로부터 귀국한 확진자 발생, 또 계속된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 실패, 이때 벌써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도 우한폐렴, 또 치사율 등에서 국민 검색이 가파르게 이때부터 상승했고 빅데이터 지표를 보면 국민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부정 감성 반응이 90%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민 불안이 고조되니까 1월 30일 날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우한폐렴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의 타이밍을 놓친 게 이번 사태의 치명적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차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도 실패한 게 또 한몫을 했고요. 이때부터라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내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선별하든 만전을 기했다면 괜찮았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찌감치 중국 입국을 막은 북한,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대단히 양호했거든요. 또 심각한 잘못은 문재인 정권의 국민을 안심시킨 이 경솔한 발언들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2월 5일 당정청 청와대 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손혜원은 남편이 마스크 쓰는 걸 보기 싫다, 또 박원순은 코로나 대응 박근혜 메르스 때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잘한다, 정세균은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네요 하는 발언에 이어서 사람 많은 곳이나 공기 탁한 곳 아니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월 10일에서 15일까지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경솔한 발언이 더 쏟아졌는데요. 13일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거다, 이러면서 국민을 안심시킨 게 저는 결정적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독감 비슷한갑에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놓았습니다. 2월 17일 이해찬의 방역과 의료 체계가 세계적 수준이다, 또 2월 18일 이인영의 공포가 잦아들고 있다는 국회 발언, 또 2월 19일 추미애의 아주 실효적으로 차단해서 중국 측이 고마워한다, 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 또 전문가들이 안심은 이르다, 이런 경고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2월 16일부터 새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2월 17일부터는
대구 경북에 의심 환자가 속출했고 2월 19일에는 의심 환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마침내 2월 20일 확진자 100명의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이날 문재인은 봉준호 감독과 그 문제의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한대소하는 사진이 보도되었고 코로나19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 또 문재인은 중국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수고했다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까? 이미 250만 달러를 지원했고 각 지자체에서 또 퍼주기 6억 개가 넘는 마스크, 의료진 장비들까지 싹 쓸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25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아서 아직 안심해도 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망언이 국민을 안심을 시켜서 오늘의 사태를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월 21일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또 우한폐렴의 장본인이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다 이런 길을 의심할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거꾸로 지금 우리를 격리하고 또 우한폐렴의 원인이 우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묘한 주장도 하고 있고 우한을 방문한 신천지 신도들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우한폐렴을 확산시킨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천지의 이 첫 확진자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우한에서 감염되어서 들어왔는지,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에게 감염되었는지 이게 초점 아닙니까? 마스크 사태만 해도 지금 국민들 탄핵 주장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뒷북 대응 또 컨트롤 타워 부재 방역 체계를 비판하면서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박근혜 정부다 했고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탄핵 국민 정원이 100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숫자 조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도 조작하는데 의심하기 충분하지요. 미래통합당은 뭐합니까? 지금 언론 통제 이 조작 세력이 설치고 있는 거 모릅니까? 문재인 응원하는 청원도 지금 조국 사태 때처럼 결집하고 있는데요. 이 세력들 알고 계시죠? 마치 북한의 집단 체조를 보는 듯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거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 특단의 조치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거국 내각을 꾸리는 것이다. 그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72여 개 국가로부터 입국 제한을 받고 있는데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전쟁 때 우리가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전우들이 다 몰살하는 법이지요.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Sleep.